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 문제가 인근 지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양주에 이어 포천에서도 쓰레기장 건립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소각장 이전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소각장 이전이 어려울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의정부시는 환경부의 판단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기승을 부리는 꽃가루로 심할 경우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봄철 꽃가루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립 정신병원이 24시간 응급체계를 갖추고 새로 문을 엽니다. 정신질환자 관리를 강화하고 오는 8월 정상 운영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 문제가 인근 지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양주에 이어 포천에서도 쓰레기장 건립을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1년에 준공한 장암동 소각시설. 운영기간이 얼마 남지 않자 의정부시는 자일동 환경자원센터에 1일 220톤 규모의 생활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인근 지자체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포천시의회는 의정부시의 자원회수시설 조성 계획을 두고 건립 반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나섰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을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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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 포천시의회 의원 전원은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이전 건립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계획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결의안에는 포천 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 이전 건립을 즉각 중단하고 철회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천시의 관문인 한북정뱅에서 뻗어내린 축산용과 주거지역이 위치하고 있어 포천시 브랜드 가치를 저해하고 포천 시민의 환경권 및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 자명합니다. 포천시는 5km 내 유네스코 생물보전지역인 국립수목원이 위치하고 있어 환경 피해가 불가피하며 포천 주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포천시뿐만이 아닙니다. 인접한 양주시와 남양주시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양주시는 일단 의정부시 그 자원회수 시설, 그러니까 이제 소각장이 양주시 인근이나 타 시군구에 그 어떤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현재 있는 소각장을 좀 고쳐서 규모를 좀 많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톤 정도 늘리면 충분히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자원회수시설 이전 반대 여론이 의정부에서 인근 지자체로 번져가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갈등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의정부시 입장에선 하루빨리 소각장을 이전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보신 것처럼 인근 지자체들의 반대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소각장 이전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의정부시는 환경부의 판단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지훈 기자입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소각장 이전을 반대하는 지자체들을 향해 지역 이기주의라고 비난했습니다. 일시군 일소각장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남의 시에서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걸 왜 반대하냐고요. 그게 이름하여 님비고 이 지역 이기주의 아니지 않겠나. 관련법상 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 예정지로부터 2km 이내에 복수의 지자체가 있으면 지자체끼리 협의해야 합니다. 포천시에 이어 양주시까지 소각장 이전에 반대 입장을 낸 만큼 의정부시는 더 이상의 협의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에 맡겨볼 계획입니다. 다른 시군에 우리 시가 뭐를 함으로써 치명적으로 영향이 있고 반대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허가를 안 해줄 거예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자체 간에 발생하는 환경 관련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종 조정 심사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9개월. 심사 결과는 법원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중조위는 지난 2005년 속초시와 양양군이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입지 문제로 갈등을 빚자 소각장을 설치하되 굴뚝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같은 해 9월 충청북도의 한 시군에서 폐기물 소각장 입지 분쟁이 일었을 때도 비슷한 취지의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중조위 조정과는 별도로 주민 설득에도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새 소각장이 마련되지 못하면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합니다. 의정부시는 소각장 이전지에서 약 2km 떨어진 이곳 밀락동의 모든 아파트 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2달여간 주민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훈입니다. 요즘 문을 열어두면 창틀에 노란 가루가 쌓여 있는 것 많이 보셨을 텐데요. 또 외출했다 오면 기침이 나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겁니다. 봄이 되면 기승을 부리는 꽃가루로 심할 경우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바람이 불자 소나무에서 노란 가루가 뿜어져 나옵니다. 봄꽃이 지는 4월과 5월은 꽃가루가 가장 기승을 부리는 시기. 길가 곳곳에 노란색 송화가루 뭉치가 쌓여 있습니다. 자동차에도 꽃가루가 쌓이긴 마찬가지입니다. 검정색 장갑을 끼고 이렇게 창문을 닦아보면 노란 꽃가루가 묻어나옵니다. 참나무와 소나무 등의 꽃가루는 봄철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호흡기를 통해 꽃가루가 몸으로 들어가게 되면 비염이나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등 미세먼지처럼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피부요. 꽃가루가 놀러가갖고서 병원에 가서 사다 바르고 주사도 맞고 그렇게 해요. 그게 1년에 한 번씩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뭐는 주사 병원에 가서 맞았어. 봄철 알레르기 환자가 늘어나면서 기상청에선 매년 4월과 5월 꽃가루 농도 위험 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높음이면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에게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매우 높음까지 올라가면 상태는 더 심각해집니다. 꽃가루는 4월부터 5월 중순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 최근 들어선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꽃가루가 날리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 아무래도 꽃이 피는 개화 시기도 조금 더 이르고 좀 더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논문들이 있어요. 4월, 5월, 6월 초순까지 날린다고 보거든요. 5월 중순 이후에는 많이 날리진 않는데 참나무와 소나무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모자나 선글라스, 마스크를 착용하고 물을 자주 많이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 귀가 시에는 옷을 털고 손을 깨끗이 씻는 게 꽃가루 알레르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희입니다. 포천시의회가 14일 제1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산정호수 공영주차장과 화적연 탐방 안내소, 멍우리 및 대교천 협곡 등 주요 사업장 10곳을 현장 답사한 뒤 그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또 강준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과 연재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천시 장례식장 이용장려금 지원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포함해 총 21건의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습니다. 양주시의회는 14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305회 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양주시 마을공동체 관련 조례안과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관련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임시회는 다음 주 21일까지 8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천군 보건의료원에서는 다음 달부터 경기도 최초로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료 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연천군에 2018년 6월 1일 이전부터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만 70세 이상 군민입니다. 과거 대상포진 발병 유무에 관계없이 1회까지 접종할 수 있습니다. 접종을 희망할 경우 신분증과 보건의료원에서 발송한 접종 확인서를 지참해 보건지소에 방문하면 됩니다.
의정부시는 12월부터 의정부 13동 통합 운영을 실시합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를 위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통합청사가 행정과 문화복지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복합적인 주민 편의시설로 확충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통합 추진 시 우려되는 혼선과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오는 5월 말까지 진행되는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월 중에 통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주민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12월 통합행정동 개소와 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의정부시가 청산에 청렴 계단을 조성했습니다. 시는 직원이 응모한 청렴 표어를 청산의 계단에 부착하고 청렴 문화 확산에 나섰습니다. 청렴 계단은 공직자 청렴의식 제고와 개선을 위해 마련됐으며 직원과 민원인이 이용하는 의정부시 청사 그리고 동주민센터 출입 계단에 청렴 문구를 부착했습니다. 포천시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열린 제65회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포천시는 종합점수 23.842점을 획득해 2위 이천시를 따돌리고 2년 만에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포천시는 축구, 역도, 우슈에서 종목별 1위를 달성했으며 사격에서 2위, 수영, 정구, 탁구 등에서 3위를 차지하는 등 전 종목에서 고른 활약을 펼쳤습니다. 지난 7일 국토부가 부천 대장 지역을 3기 신도시로 지정한 가운데 지역에서도 찬반 목소리가 팽팽히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등 일부 시민들은 집단행동도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전현매 기자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 등을 지키기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천 대장 신도시 개발 사업을 폐기하고 시민들이 원하고 지지하는 계획을 추진하라. 부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대장동으로 집결했습니다. 이들은 대장동이 신도시로 지정되는 과정에 시민 의견은 무시됐다며 국토부와 부천시가 일방적으로 졸속 행정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을 향해 물폭탄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부천은 현재도 서울 다음으로 인구 밀도가 높은 데다 자연 녹지율도 최하위인 상황. 이런 가운데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서면 시민들의 생태 환경이 악화될 게 뻔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대장 습지에서는 제두루미와 금개구리 등도 발견되고 있어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우리는 부천을 수도권 초고밀도 도시, 그린벨트 자연녹지가 부족한 도시, 장래 미래세대 유보지가 없는 도시, 환경 재앙이 우려되는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교탄합니다. 대장전력 지키기 시민행동은 경기 고양시 등 다른 지역 시민단체와도 연대해 신도시 개발 반대 입장을 국회 앞에서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금개구리 개체 조사나 친환경 벼농사 등 대장전력에서 해오던 생태 활동을 올해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환경을 지키는 것과 여기에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정말 우리 미래 세대에게 좋은 일인지에 대해서 정말 좀 심도 깊고 장기간에 걸친 토론과 논의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천 대장 신도시가 지정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시민사회 반발이 시작된 가운데 술렁이는 지역 분위기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현매입니다. 경기도립 정신병원이 24시간 응급체계를 갖추고 새로 문을 엽니다. 경기도 의료원이 운영을 맡으면서 정신질환자 관리를 강화하고 오는 8월 정상 운영에 들어갑니다. 보도에 한선지 기자입니다. 지난 1982년에 세워진 경기도립 정신병원. 최근 위탁 의료업체의 적자로 존폐 위기에 몰렸지만 경기도가 진료체계를 손봐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진주 아파트 사건 등 정신질환자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에서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해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목적입니다. 경기도는 정신질환자의 적재적소에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신질환자의 응급 대응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경기도 의료원이 직접 운영키로 하고 병원은 24시간 응급체계를 갖춥니다. 단순 입원 치료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자해나 타인에게 위협이 될 만한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신질환 초기 진단비 등을 지원하고
도내 정신의료기관 중 많게는 10곳을 정해 퇴원 환자를 전담 관리하는 전문 인력을 배치해 관리망을 더 촘촘하게 짤 계획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진료와 입원이 가능한 공공응급정신병원으로 새롭게 개편하겠습니다. 특히 민간 정신의료기관이 끓이는 행정입원, 응급입원 수용 등을 담당함으로써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공공병원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오는 8월 개원할 경기도립정신병원은 기존 건물 옆에 있는 서울시립정신병원 건물을 임대해 사용할 예정. 160개 병상 규모로 정신과 전문의 3명을 비롯한 51명의 인력이 상주하게 됩니다. 도는 이번 추경에 13억 1,50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운영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할 방침입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 오는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검찰이 지난달 이 지사에게 중형을 구형하면서 16일에 있을 수원지법의 선고 공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기소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경기 지역 장애인을 위한 여행 차량 무료 대여 사업이 시행됩니다. 경기도는 장애인석을 갖춘 대형 버스 2대와 스타렉스 4대 등을 마련해 다음 달 10일부터 장애인에게 무료로 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여행일 기준 2달 전부터 차량 신청이 가능하며 누림센터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도내 303곳을 대상으로 토양 오염 실태를 조사합니다. 환경부가 올해 오염관리 지역으로 선정한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토지개발 지역 등이 조사 대상입니다. 또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토양 오염은 복원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지하수 등 2차 오염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저소득층 가구에 전세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으로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달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시군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가 건설 현장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감찰을 진행합니다. 도는 오는 5월 31일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 건설 공사장을 대상으로 용접작업 안전관리 이행에 대한 불시 감찰을 실시합니다. 감찰 내용으로는 화기작업 인근 가연성 물품 관리와 소화기구 배치 등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 중 37%는 용접작업 시 부주의가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기도가 청사내에서 일회용 컵과 비닐봉투 등의 사용을 제한합니다. 도는 내후년까지 공공부문 폐기물 발생량을 30% 줄이기로 하고 이달부터 청사내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사용 제한 용품은 4대 일회용품으로 알려진 일회용 컵과 일회용 용기, 비닐봉투와 플라스틱 빨대 등입니다. 도는 일회용품 대신 머그컵이나 종이박스, 종이 빨대 등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경기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북부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1,667건이었던 경기 북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는 지난해 2,816건으로 68%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액도 2배 이상 늘었고 보이스피싱으로 검거된 피의자 역시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면 복구가 어려운 만큼 수상한 문자에 첨부된 링크는 가급적 열어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아침에는 선선하겠습니다. 다만 낮 최고 기온은 28도까지 올라 약간은 덥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는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고온 현상이 심해지겠습니다. 특히 주 후반에는 낮 기온이 30도까지 치솟는 등 한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수입니다. 기온이 높아져 음식은 꼭 냉장 보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니까요.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시고 시원한 옷차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